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민감한 사람을 위한 감정 수업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일상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 혹은 의사에게서 들었거나 잡지나 건강 관련 뉴스에서 관련 글을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생활 수칙들을 날마다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 배가 고플 때는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진다. 더구나 예민한 사람은 유사한 상황에서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격렬한 감정은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정돈된 생활도 불가능하게 한다. 신체적 건강을 돌보고 환경을 정돈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상상 이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수면의 질 높이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차분한 환경이 좋다. 그림, 가구, 책 등 방에 있는 물건은 정서적 자극이 낮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긴장감을 높이는 물건이나 사이가 무척 나빴던 가족 누군가가 썼던 침대처럼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품은 침실에서 치워야 한다. 신체적으로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매트리스와 베개에 투자해보자. 매장에서 직접 누워보는 등 자신의 몸에 가장 알맞은 매트리스를 찾는다. 보통 조도가 낮은 방에서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야간 불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수면 안대를 권한다. 또한 자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온도에서 숙면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알맞다. 발이 시렵다면 수면 양말을 신고 자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작은 소리의 라디오나 텔레비전처럼 배경소음이 있을 때 더욱 깊이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 아무 소음도 없는 상태, 낮은 소음, 조용한 음악 등 어떤 환경이 자신과 가장 잘 맞는지 테스트해본다. 오디오북이나 백색 소음, 비소리, 파도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귀마개를 하고 자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맞을 수도 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저녁 루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 활동을 한다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밤늦게 운동을 하는 버릇이 있다면 시간을 조금 당기는 것이 좋다. 운동 후 몸은 피로하지만 신체적으로 자극이 높아진 상태라 운동 후 몇 시간가량은 오히려 잠들기 어렵다. 공포 영화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보거나 업무를 하거나 고민을 떠올리는 것 역시 수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유수조차 휴식과 이완을 방해한다. TV와 컴퓨터 스크린에서 나오는 불빛은 전원을 끈 후에도 각성 상태를 지속시킨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 조도를 낮추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다. 샤워하거나 욕조에 몸을 담글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러한 활동을 저녁 루틴에 추가해도 좋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수, 양치 등 수면 위생 활동은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감정과 생각을 다스린다. 잠 못 들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이다. 다음날 아침 얼마나 피곤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지 못할까봐 불안해진다. 불쾌감과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잠을 푹 자면 좋겠지만 정잠이 오지 않는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어라고 달리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 특정 시간대 이후에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수면이 어렵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깰 수 있다. 카페인과 알코올을 섭취해도 수면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잠에서 깨거나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만약 잠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얕은 수면이 지속된다면 본인이 몰랐을 뿐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몸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잠들기 한참 전에 섭취했다 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일정 기간 카페인과 알코올의 섭취를 줄여보고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필요할 경우 의학적인 조치를 취한다. 의사에게서 수면 전문가를 소개받아 잠을 자는 동안 얕거나 불규칙하게 호흡하는 수면 무호흡증 등 몇몇 수면 장애를 검사받게 될 수도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비단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전조가 되기도 하고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주치의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중에 수면에 방해가 될 만한 약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몇몇 항우울제는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만약 발견된다면 의사가 다른 약물로 대체하거나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복용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한다. 혹은 수면 유도제를 처방하는 등 의사가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수면 보조제도 도움이 된다. 수면 사이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합성 멜라토닌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적정량을 사용하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이러한 보조제는 체온이 떨어지고 아침에 정신이 혼미해지며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등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보조제 섭취를 멈추면 부작용은 사라진다. 수면 계획을 세우고 수면 다이어리를 작성한다. 수면 다이어리는 수면 시간, 기상 시간과 더불어 잠들기 전 활동과 카페인 섭취량 등 수면에 관련한 정보를 기록하는 노트이다. 몇 주간 수면 다이어리를 작성한다면 수면의 질을 높일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수면 계획을 세운 후에는 4주간 실천해 본다. 이 기간 동안 수면 다이어리 기록도 빼놓지 않는다. 목욕 여부나 TV 시청 및 컴퓨터 사용 제한 등 수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자신만의 리스트에 더해도 무방하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계획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4주 후 결과를 분석한다. 조금이라도 수면 시간이 늘거나 질이 향상되었는가? 심신의 피로가 사라졌거나 낮 동안 활력이 넘치거나 새벽에 일찍 깨지 않거나 금방 잠이 들거나 이른 오후 시간 찾아오는 나른함이 사라지는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올 것이다. 새로운 수면 루틴을 익히는데 4주는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루틴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더라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수면 다이어리를 약 2주간 더 유지해보자. 그래도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할 때는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한다. 운동은 강렬한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약물만큼 혹은 약물 이상으로 감정 관리에 효과가 좋다. 그 이유는 다음 4가지와 같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근육의 긴장도를 낮춘다. 체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고 균형을 맞춘다. 이 3가지는 모두 감정에 관련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다. 무기력함, 무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운동은 감정 통제뿐 아니라 학습 능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집중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실수를 저지른 후 회복하는 능력도 크게 향상시킨다. 새로운 심리 대처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과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회복하는 능력이다. 운동은 인지 유연성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인지 유연성은 새로운 정보를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새로운 문제 해결 전략을 채택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도 관계가 깊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치유할 힘을 얻는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우리의 몸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물리적 위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준비시킨다. 스트레스 대부분이 심리적, 감정적인 위협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우리 몸은 해당 위협이 물리적이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고 받아들인다. 신체적 위협이라면 싸움이나 도망을 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코르티솔이 지배하고 있는 몸은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신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명료하게 생각하기가 어렵고 아주 사소한 것도 위협으로 인지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에서 노출될 경우 코르티솔 및 그 밖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심장 질환, 불안, 우울증, 체중 증가, 수면 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운동은 격렬한 감정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6주간의 유산소 운동 후 불안 정도가 크게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밝히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 집중력과 학습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건강도 증진된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한다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때 감정관리 능력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호와 생활 양식에 맞는 운동법을 찾는 것이다. 그래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하는 운동. 혼자 운동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다. 30분 정도 할 수 있는 운동 두세 가지를 정하고 주 5일 실시한다. 점핑잭, 토터치, 제자리 뛰기, 줄넘기, 훌라후프 등이 있다. 직접 운동 루틴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피트니스 잡지와 책, 영상 등을 다양하게 참고하면 된다. 요가 영상도 좋은 선택지이다. 동네의 공원, 학교 운동장 트랙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역시 좋다. 경쟁심을 자극하는 운동. 경쟁심이 유발될 때 동기부여가 잘 되는 편이라면 라켓볼, 볼링, 테니스처럼 팀 경기나 대회가 있는 운동이 맞다. 혹은 친구와 함께 90일 동안 특정 운동을 완수하는 챌린지를 해보는 것도 좋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도 가능하다. 지난주보다 운동량을 늘리거나 더 많은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하는 운동. 운동을 일상의 루틴에 더하는 방법은 많다. 우편물을 확인하러 갈 때 우편함까지 몇 번 왕복을 하는 것도 좋다. 주차를 조금 멀리한 후 목적지까지 빠르게 걷는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장바구니를 차에 싣기 전 몇 차례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력 운동을 한다. TV를 볼 때 레그레이즈 같은 복근 운동을 실시한다. 계획을 세우고 지킨다. 무엇부터 할지 계획을 세워보자. 자세하게 적을수록 계획을 실천할 확률도 높아진다. 운동 시작하기보다는 아침 9시에 헬스클럽에 가서 15분간 트레드밀을 한다라고 적는 편이 좋다. 계획표를 항상 소지하거나 휴대폰 어플을 활용해 실행 여부를 기록하고 분석해 볼 수도 있다. 계획표를 냉장고에 부여두고 마음을 다지며 진행 상황을 기록해 보자. 새로 시작한 행동을 기록하고 그 효과를 추적한다면 끝까지 완수할 힘을 얻고 건강한 새 습관을 몸에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분 좋은 환경으로 집을 정리정돈한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람이 많은 곳을 불편해하거나 좁고 폐쇄된 공간을 싫어할 수도 있다. 방이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며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지저분한 방에서 불쾌함을 느낀다면 아마도 더러운 환경은 곧 자기 가치의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엉망인 집 상태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집을 어지럽게 방치하는 것은 어쩌면 무관심이나 무력감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엉망진창인 집에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고립된 생활에 젖어들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집안 환경이 우울감, 자아 존중감 저하, 무력감, 무기력함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할 때 자기 자신에게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거실에서 마지막 남은 아이스크림과 팝콘을 먹으며 TV에 나오는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온 사방에 종이 쪼가리가 널브러져 있고 빈 캔과 젤리며 초콜릿 봉투가 바닥에 어질러져 있다. 테이블 위에는 고지서가 쌓여 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밤도 늦고 정크푸드를 계속 먹은 탓에 몸도 마음도 의욕이 없다. 과연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숟가락을 식기세척기에 넣고 아이스크림 통을 버리고 먹다 남은 팝콘을 정리할 수 있을까? 고지서 납부를 바로 할 수 있을까?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면 영화가 끝난 후 자리를 정리하고 고지서도 바로 처리할 확률이 높다.
그날 밤이 아니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바로 말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집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실천해 보길 바란다. 방 한 곳을 정해 매일 10분씩 청소하는 방법도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공간인 침실부터 시작해도 좋다. 아침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2회 청소하는 것도 좋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할 일을 정해도 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빨래를 하고 화요일에는 설거지를 하는 식이다. 물건이 너무 많다면 하나씩 정리하며 치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눔을 하는 것이다. 정리 계획은 단순하게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날마다 자신이 해낸 일을 기록해 보자. 그리고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을 한다. 건강을 돌보고 할 일을 계획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감정을 관리하고 행복에 다가가는 데 가장 유효한 전략이었다. 물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운동을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뭐 그리 중요한지 의심스러울지도 모른다. 오늘 나눈 내용을 먼저 실천해보고 이 같은 변화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어떤 변화든 간에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